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개포자에는 잊어라, 더 좋은 기회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는 중도금, 잔금 대출 규제를 피할 방법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DH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5가구 뽑는데 25만 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전용 84제곱미터 공급 세대수가 한 가구거든요. 12만 대 1 경쟁률이 나왔고요. 11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4가구 뽑는데 32,145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요, 쇼킹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청약 받을걸. 자,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DH자이 개포는 생각 안 날 정도로 최고의 청약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첨 확률은요, 이 DH자이 개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고요. 분양가격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대폭락이 온다 한다라도 견딜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물론 아주 싼 주택은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위치겠죠. 그런데 그런 좋은 위치에는 항상 대출 규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겠지만 오늘은 대출 규제 우회 수단까지 저희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주거지역이 될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여기가 관리처분이 2017년 5월 4일날 인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주도 다 하고 철거도 다 하고 착공도 했는데 아직 일반 분양만 못했어요. 여기는 단지와 연결된 2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5호선, 9호선. 그래서 강북으로 가기도 편하고 강남으로 접근하기도 편합니다. 게다가 국내 최고의 12,000세대죠. 거의 하나의 신도시입니다. 가밀지구보다도 규모가 커요. 게다가 올림픽대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고요. 올림픽공원, 일자산공원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아산병원까지 차로 10분 이내 거리입니다. 자,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주거지역으로서 장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분양 물량 때문입니다. 개포자이 당연히 좋죠. 좋은 거 알죠. 당첨되면 16억, 17억 이렇게 버는데 문제는 내가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려 공급 세대수가요 4,786세대입니다. 이게 전체 공급 세대수가 아니라 일반 분양 물량만이라는 거죠. 34평이 무려 1,200세대나 되고요. 25평이 1,488세대, 그리고 22평 900세대, 18평이 1,150세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가 서울에 남아있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둔촌주공 분양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둔촌주공 언제 분양할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기가 작년에 부침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집행부가 전원 해임이 됐어요. 분양가 측정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가 올해 5월에 들어섰습니다. 이 새 집행부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분양 일정과 상관없이 입주 일정은 정해졌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입주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가 역전세란 우려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요, 입주까지 2년도 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집 마련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는 단지가 맞아요. 문제는 분양가죠. 자, 여기가 작년에 이제 분양가 논란이 좀 있었을 때 조합에서 3,300에서 3,5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허그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분양가는 2,910만원이었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허그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는 그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이제 이를 갈고 만든 분양가 인하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둔촌주공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분양가 상한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 조합원들은 평당 4천만원 이상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왜? 1년 전에 비해서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는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흐름이 약간 좀 분양가를 올려주는 흐름 같네. 서초 원밸리 분양가 측정에 어느 정도 용기를 얻은 거죠. 게다가 최근 국토부도요, 분양가와 시세와의 괴리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청약 문제 있다고 국토부 장관이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자, 물론 이 사람들 의도가 있어요. 분양가를 높여서
분양을 늘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장벽을 쳐서 좀 경쟁률을 낮추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이제 조합원들의 희망되는 4천만 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평당 3,4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원밸리도 허그 제시 분양가 대비 16% 더 받았거든요. 그거 더 받으니까 우린 만족하다 하고 일반 분양한 거예요. 어느 정도 현벽성 차원에서 그 정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3,500만 원 수준에서 나와야 25평이 중도금이 대출 가능한 타입이 꽤 생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5평이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안 되네? 그럼 이거 아파트 기다렸던 사람들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500만 원대에서 끊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양 대기자 중에서 25평 청약 대기자 중에서 좀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3,500만 원 넘기를 좀 기도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당 3,500만 원으로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평부터 18평형대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이 33평대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에 따라서 25평형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막 쪼개져. 막 타입을 뭐 A, B, C 해가지고 뭐 E 타입, I 타입, 뭐 J 타입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가능한 거는 비인기 타입의 저층으로 따로 빼놓고, 자, 이제 A 타입 판상형에다가 고층 매물은 중도금 대출 불가 이런 식으로 구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에 따라서 청약 커트라인이 달라질까?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자, 작년에 분양했던 개포주공 1단지 DH 퍼스트 아이파크를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용 34제곱미터가 한 6억, 거의 7억 정도에 나왔고요. 전용 49제곱미터가 10억 1000만 원 정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가 13억 1685만 원에 나왔는데, 여기서 전용 34 타입 제외하고는 중도금 대출이 다 안 되죠. 어떤 청약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먼저 34 타입, 솔직히 그렇게 인기 많은 타입은 아닌데 청약 경쟁률이 20대1, 40대1까지 나왔습니다. 자, 최저 커트라인은요 61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더 높은, 그나마 선호도가 더 높을 것 같은 49 타입 같은 경우는요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어요. 커트라인 최저점이 54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4인 가족 만점이 지금 69점이고요. 서울 지역에서 공급되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는 만점도 지금 당첨이 힘든 상황인데, 개포주공인데 54점이 나왔다는 거죠. 확실히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청약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용 59제곱미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호도가 좀 높죠. 아까 봤던 평형에 비해서. 얘는 A타입 같은 경우는 14대1 경쟁률이 나왔고 B타입 같은 경우는 29대1 경쟁률이 나왔는데, 실제 커트라인, 최저 커트라인은 63점으로 A타입이 더 높았습니다. B타입은 61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야, 중도금 대출 안 되는 비인기 타입을 고르자. 야,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하냐? 자, 중도금 대출도 안 되는 아파트를 어떻게 분양받냐? 그래서 저희가 둔촌주공 59제곱미터가 10억에 분양받는다 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분양받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된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7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자산 5억인 맞벌이 보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자, 분양가가 10억입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책정되잖아요. 일단 계약금은 부부 맞벌이 부부면요 개인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각각의 신용대출로 계약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야, 1억 초과하는 신용대출 받으면 주택 못 사잖아요. 청약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청약은 분양권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도금은 어떻게 한다? 중도금 납입 기간에 전셋집 퇴거하고 나서 자금을 확보하고 월세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입주 시점 맞추기도 용이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부족한 금액 1억은 어디서 채울까? 야, 중도금 대출 안 된다며. 신용대출도 이미 땡겼었잖아.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분양권 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금융권에서 한 곳이 취급하고 있는데 최대 1억까지 가능합니다. 둔촌주공 당첨되면 1억 정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분양권은 이제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좀 꺼려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양권 담보대출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분양권 신용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자금을 추가로 융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중도금 대출 안 되는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겁니다. 야, 이거 누가 받나 싶어도 다 이런 식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만약 잔금 시기에 10억이 넘으면 어쩌죠? 특히 33평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억이 넘어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분양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잔금 시기에는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감정평가 금액이 거의 시세 100%예요. 오히려 더 주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겠네. 야, 분양가는 12억인데 왜 10억 초과해가지고 나 입주 못하게 만드냐. 야, 그럼 전세 주면 안 될까? 전세 못 줍니다. 왜냐? 둔촌주공은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거주 의무가 3년이에요. 최초 입주부터 3년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잔금 치를 돈이 4억이 부족하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유일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10억 초과 주택의 잔금 대출은요, 1, 2금융권 모두 다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P2P 대출 상금융권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이것을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상금융권에서 부족 자금을 확보해서 대출을 일단 잔금 대출을 갚아요.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하죠. 입주하자마자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이 금융권에서 사업자 아파트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자가 크게 낮아져요. 4%에서 8%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못 놓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 저희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팁들은요, 여러분들께 투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회가 오고 있는데 대출 규제 등을 우려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뜻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야, 이거 대출 규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청약하지? 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고 우리가 맞벌이라서 신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 기회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앞으로 이런 청약 과열 상황에서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더욱더 자주 올리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무주택자분들께 일생일대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일생일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청약을 노리실 수 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분 지나가시죠? 그분들께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저희가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도 업로드를 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